과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모든 것을 항상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현재 지식의 한계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번호 1. 가리마 복음서. 그들은 한 쌍의 에티오피아 복음서이며 그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기독교 사파 사본으로 여겨집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복음서가 500년에 함께 창조되었지만 둘 중 하나가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 테스트에 따르면 가리마 한 권은 530년에서 660년 사이에 기록되고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리마 두 권은 390년에서 570년 사이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테스트 이전의 서양 학자들은 복음서를 11세기에 중요하지 않은 산물로 일축했습니다. 세기. 현재 두 사람 모두 에티오피아의 아바 가리마 수도원에 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수도원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수도원 주변 지역은 9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이슬람 교도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복음서를 수도원에서 제거하고 숨겨두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 복음서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관계없이 그들은 복음서의 초기 비잔틴 본문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인이자 어떤 설명에든 가장 오래 살아남은 에티오피아 사본입니다. 2번. 고대 도시 아스글론의 수수께끼. 이스라엘의 고대 도시 아스글론은 2013년 4월에 다시 한번 입증된 바와 같이 수년에 걸쳐 고고학자들에게 풍부한 사냥터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때 고대 고고학자 팀이 현장에서 한 쌍의 주목할 만한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물관리국. 그들은 거대한 고대 포도주 틀과 교회의 작은 도자기, 모형을 발견했습니다. 두 유물 모두 5세기와 6세기 초기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와인 압착기는 300평방피트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며 인상적이며 포도를 밟는 플랫폼, 프레싱 베드, 와인을 수집하기 위한 3개의 세라믹 용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종의 발견 중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존된 발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더욱 희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포도주 틀 근처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천장에는 고리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어 전문가들은 벽에 걸었거나 옷에 매달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어느 순간 그 안에 기름 등잔이 삽입되어 그것이 있던 건물의 벽에 십자 모양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3번. 에처닉의 앨범. 페루 유물은 전 세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만 그 유물을 그곳으로 데려온 상황은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박물관에서는 이러한 유물을 원래 국가로 반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6월, 페루는 119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에체니케 원반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금 기록은 잉카 이전 시대에 속하며 이 시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잉카인들은 그 시기에 건설된 기념물을 활용했지만 정확한 기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처닉 네커드는 페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 디자인은 쿠스코시의 공식 상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2캐럿 금으로 만들어진 이 섬세한 유물은 직경이 12cm에 불과하며 손으로 조심스럽게 두드려서 만들어졌습니다. 원반 중앙에는 고대 신의 형상인 고양이 얼굴을 나타내는 형상이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가장자리 주변의 표시를 보면 음력 달력으로 기능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추정 연령은 최대 2800년으로 장인 정신의 품질이 탁월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페루인들이 이 문화재를 복원하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번호 4. 나무길.
17세기와 19세기 동안 인간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실험했고, 목재가 인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목재가 자동차와 트럭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 아이디어는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말과 마차에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2021년 6월, 폴란드 하로슈프에서 17세기 나무길이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건설 노동자들은 새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현대적인 도로를 굴착하던 중 이 도로를 발견했고, 그 결과 아래에 숨겨져 있던 훨씬 오래된 도로가 드러났습니다. 고고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나무길이 자주 사용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길에는 말발굽 자국이나 마차바퀴 자국이 보이지만 이곳은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가능한 설명은 도로가 낡은 것으로 간주되기 직전에 나무가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이나 폐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 역사에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아마도 이 길은 결코 끝나지 않았고 반쯤 완성된 상태로 남아 시간의 지층 아래서 잊혀졌을지도 모른다. 번호 로마 석관의 발견. 한때 광대한 로마 제국의 일부였던 영국에는 그 시대의 수많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묘지나 무덤 밖에서 고대 로마 석관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2021년 7월 바스시의 고고학자들은 조지아 시대의 유원지에서 커다란 석회석 석관을 발굴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안에 여전히 두 사람의 유해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석회암은 현지에서 채석된 것으로 보이며 매장지는 남북 방향으로 되어 있어 기독교 이전 매장지였음을 나타냅니다. 1790년대 토마스 볼드윈, 타머스 볼딘, 이 디자인한 이 정원에는 미로, 해자가 있는 성, 볼링장, 15,000개의 등불 등의 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관은 개조 중에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볼드윈은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석관은 조심스럽게 제거되어 박물관에 보관될 예정이며 그곳에서 지역의 역사적 유산의 일부로 연구되고 감상될 것입니다. 번호 6. 신비한 히타이트 금 팔찌. 우리는 2022년 3월 터키 클레이 마을에서 밭을 갈던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아름다운 금 팔찌부터 시작합니다. 이 팔찌는 약 3,300년 전의 것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발견된 최초의 유물입니다. 그 표면. 또한 이것은 히타이트에게 중요했지만 이전에는 반지 인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모양인 타원형 베젤로 발견된 최초의 히타이트 팔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팔찌가 농기구에 부딪혀 찌그러지고 손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작품은 이미 일부 보존 및 수리 작업을 거쳤으며 초롬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기 전에 추가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충분한 수리 작업을 통해 부조 중앙에 있는 인물이 이슈타르 여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장면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팔찌가 발견된 지역을 대대적으로 발굴했지만 다른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팔찌의 존재는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7. 프랑스에 깨지기 쉬운 1300년 된 선박. 과학자들은 다음 발견을 발견한 이후로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발견된 1300년 된 배로 매우 희귀한 디자인입니다. 이 선박은 역사가와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조사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파된 배의 참나무, 밤나무, 소나무 기둥은 너무 섬세해서 분해되지 않도록 30분마다 물을 뿌려야 합니다. 길이 40m의 이 배는 2022년 초 프랑스 남서부 가롱강 유역에서 발견됐지만 이 배를 만든 건축자재는 제작된 이후 공기나 빛에 닿지 않아 침몰한 상태다. 그들은 매우 취약합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에 따르면 이 선박은 서기 687년에서 720년 사이에 침몰했으며 중세 프랑스 해군 건축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이 선박은 해당 유형의 첫 번째 선박일 수도 있고 난파 후 실패로 간주된 실험용 선박일 수도 있습니다. 난파선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정화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숫자 8. 아이슬란드의 바이킹 동굴. 바이킹 문명은 스칸디나비아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우리는 바이킹들이 북미로 건너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슬란드는 그들에게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2022년 5월 아이슬란드의 작은 마을인 오지, 아디에서 인간이 만든 동굴이 발견되었으며 고고학자들은 바이킹 정착민들이 이 동굴의 존재에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디는 한때 아데버자어라고 불리는 강력한 바이킹 일족에 속해 있었으며 특히 1056년에서 1133년 사이에 살았던 시먼더 더 스칼러가 이끌었고 노르웨이의 초기왕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을 썼습니다. 새로 발견된 동굴 시스템의 발굴은 아마도 그의 시대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이 중세 시대의 소와 말을 위한 일종의 마구간인 나우스트, 노스트, 였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굴 내부의 고고학자들의 작업은 부드러운 사암을 깎아서 만들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동굴의 가장 깊은 구석에서는 여전히 발견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탐험할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은 고고학자들에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번호 9. 안티키테라의 난파선에서 잃어버린 헤라클레스의 머리. 우리에게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제공한 동일한 고대 난파선은 2022년 6월 해양 고고학자들이 로마 신 헤라클레스의 2000년 된 동상의 잃어버린 머리로 여겨지는 것을 발견했을 때 또 다른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 해안에 있는 이 난파선은 1900년 스펀지 잠수부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 이후로 지속적인 생물학적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기원전 60년경부터 지금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리석 머리는 변형된 암석으로 여겨질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지금까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다이버들이 동상의 바닥 부분과 다리의 아래쪽 부분까지 모두 발견한 후에야 그것이 머리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빙 장소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은 머리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고고학자들은 해양 퇴적물에 박혀있는 2개의 인간 치아도 발견했는데 이는 배가 침몰하기 전에 적어도 한 사람이 배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역사가들은 이 130피트 길이의 배가 폭풍 동안 침몰했을 때 지중해 동부 어딘가에서 로마로 향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새로운 발견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희망합니다. 번호 10. 멕시코 테노스의 올맥 기념물. 이제 우리는 2022년 8월 멕시코 테노스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고고학자들은 석회암으로 조각된 한 쌍의 부조를 포함하는 올맥 문화의 거대한 기념물 세트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부조에는 올맥 통치자들이 뇌의 산소 수치를 낮추고 최면 상태와 같은 상태를 유도한다고 알려진 의식적인 고개사 자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올맥스는 이 과정이 신성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국내 고고학자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각 부조는 직경이 약 5피트로 크며 중앙에 올맥 십자가가 있는 왕관과 거울을 착용한 큰 얼굴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예술 작품의 정확한 연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수마친타 강 근처의 티노스 지역은 약 2900년 전 형성기 동안 올맥 쪽의 중요한 인구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남미 예술 전문가들은 부조의 스타일이 초기 마야인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야인들은 약 2000년 전에 이 나라의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번호 11. 흑사병의 기원.
우리는 흑사병이 지구상에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흑사병이 1346년에서 1352년 사이에 최고조에 달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은 흑사병이 시작된 곳이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천 개의 중세 묘비를 조사한 후 연구자들은 흑사병의 기원을 특정하고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추적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것은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해당하는 이시쿨 호수 근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338년에서 1339년 사이에 인근 브라나, 버러너와 카라지가흐, 카라지거, 묘지에서 불균형적으로 많은 수의 매장이 이루어졌으며 사망 원인은 역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세 사람의 무덤을 열었고 그들 모두에게서 흑사병 박테리아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흑사병은 아마도 상선을 타고 서유럽에 도달하여 유럽 전체 인구의 약 50%를 죽였을 것입니다. 한때 쥐가 흑사병을 전염시키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감염된 벼룩에 의해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번호 12. 보이니치 원고. 보이니치 원고는 발견 이후 암호 해독가들을 당황하게 만든 알 수 없는 언어나 코드로 쓰여진 신비한 그림책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저자는 알 수 없지만 1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원고는 1912년에 이 원고를 인수한 폴란드 서점 윌프리드 보이니치, 윌프리드 보이닉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 원고는 손으로 쓴 약 24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물, 인물, 별자리, 천문학 기호 및 해독할 수 없는 물체에 대한 그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부 이론에서는 그것이 의학 매뉴얼, 식물 표본관, 연금술 및 주문에 관한 책, 심지어는 정교한 사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 중 어느 것도 결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번호 13. 이집트 필라델피아의 역사적인 도시에 있는 묘지에 있는 고대 초상화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고대 미라를 발굴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이집트가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 한 사람의 후손인 파라오 왕조의 통치하에 있던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권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계속 번영했습니다. 최근 필라델피아 묘지에서 발굴된 결과 2개의 완전히 온전한 미라 초상화가 드러났고 일부는 부분적으로 완전하거나 불완전한 초상화도 있었습니다. 이 초상화는 비용이 많이 들고 사실적이어서 여기에 묻힌 사람들이 아마도 당시 중상류층이나 엘리트에 속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의 예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발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를 조상과 연결시켜주는 유사점과 공유된 경험을 강조합니다. 번호 14. 단지의 평원. 라오스의 항아리 평원은 기원전 6세기부터 서기 9세기 사이에 제작된 대형 석조, 꽃병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원래 목적은 불확실하지만 장례식용부터 상업용 캐러밴을 위한 물수집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론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인의 도시에 관한 신화적 전설을 믿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화장용 오븐이나 주형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더욱이 일부 항아리에 인간의 유해와 도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장래 이론을 뒷받침하지만 아직 발견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번호 15. 12호 원고. 1961년에 부쿠레슈티 대학교의 한 교수는 루마니아 12호의 기록 보관소에서 450페이지에 달하는 고대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12호 사본, 12호 매니어 스크리프트로 알려진 이 문서는 헝가리 왕국과 트란실바니아 공국의 군사 기술자인 콜라드 하스, 칼레드 하스가 1550년에서 1570년 사이에 작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하스가 다단계 로켓 기술, 폭죽과 무기 결합,
액체 연료와 같은 기타 발전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디자인 중 일부는 테스트를 거쳤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에 대한 기록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스는 1590년 유한 슈미드레프이 실험하기 전에 다단식 로켓을 이론화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번호 16. 원조의 쐐기. 약 50년 전, 한 무리의 광부들이 너무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우주에서 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뼈는 루마니아 아이오드, 에아이오드, 외 무레슈, 뮤어즈, 강 유역에서 광부들이 완전히 다른 것을 찾고 있던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두 개의 마스토돈 뼈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35피트가 넘는 깊이에서 날짜도, 목적도, 명확한 설명도, 뚜렷한 기능도 없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오드 알루미늄 물체 또는 쐐기라고 불렸습니다. 아이오드 외지에는 오래됨과 목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11,700년 전에 멸종한 짐승의 뼈 중에서 새로 발견된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가 발견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치도 매우 이상합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 물체가 개발하는데 수천 년이 걸리는 코팅인 녹청으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물체는 만천년 전에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던 오늘날의 알루미늄과 구별할 수 없는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대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물체를 둘러싼 위치와 날짜는 합산되지 않으며 그 모양도 뚜렷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계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효한 이론은 없습니다.